최근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양주 옥정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 에듀서밋입니다. 최고가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7호선 연장과 신도시 호재로 상승했던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매매가 6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3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도시 택지 개발과 GTX 호재, 7호선 연장, 그리고 역세권 개발 같은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에 2030 세대가 많이 투자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합니다. 의정부와 양주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 실거주자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의정부역과 탑성역 인근 그리고 옥정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을 주고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합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의정부, 양주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경기 북부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의정부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931세대 최고 27층의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들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 대규모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단지 바로 앞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3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201동 1004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른 동에 전세로 살던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3층, 10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저층 매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중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6동 중층이 5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 201동 탑층은 5억 8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 에듀서밋입니다. 신축급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18년식 116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옥정 신도시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도시 중심 상권과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옥빛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812동 1404호 매물이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4타입 1802동 10층 매물은 4억 7,500만 원, 1813동 고층 매물은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도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와 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로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던
양주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하너스빌 북한 산뷰 4블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458세대의 이 아파트는 84타입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4억 6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8동 중층 매물로 분양가 4억 4,3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다소 비싼 분양가로 미달이 났었고 하락장이 맞물려서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시 용현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탑성역 호재로 경쟁이 높았는데요.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2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636세대로 25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타입 상관없이 무피에서 마피까지 나와 있는데요. 103동 12층 매물은 분양가 6억 1,04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해서 6억 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에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높게 나온 단지도 있는데요. 의정부역 앞에 있는 더샵 의정부 링크시티의 경우 현재 84타입 매물에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지와 입주 시기, 단지 규모 그리고 주변 호재에 따라 분양권 시세가 다른 상황입니다. 양주와 의정부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의정부는 24년 초 증가했던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면서 아직 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에는 미분양 매물이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현재 500세대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의정부에는 24년부터 쭉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점차 소진되면서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에는 23년, 24년 수요에 비해 10배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경기 북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의정부역과 탑성역 인근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의정부와 양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와 양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주 서이스타일스 2단지와 의정부 용현동의 신도브레뉴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양주 서이스타일스 2단지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207동 고층 매물이 3억 3천만 원, 204동 7층 매물이 3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204동 7층은 남동향 매물인데 현재 3개 부동산에 내놨고 집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아파트입니다. 용현동에 위치한 신도브레뉴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 102동 20층 매물이 3억 1천만 원, 101동 20층 매물이 3억 1,3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의정부와 양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춘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택지개발 사업 호재로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강원도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규제가 없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개발 호재, 그리고 신규 택지 지구 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지구와 역 주변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와 춘천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주, 춘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원주와 춘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6억에 거래됐던 원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850세대 최고 20층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가 크고 방곡동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신림 판부국도를 공사 중이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버들 초등학교입니다. 105타입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4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210동 1903호이고 105타입입니다. 매매가 6억에 거래됐는데요. 인천 청라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6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과 1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26% 하락하긴 했지만 19층과 6층 매물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층수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9층 매물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5타입 209동 18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6억 대비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실거래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온이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2년식 1175세대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춘천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깝고 아울렛과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7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104동 43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층수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6동 고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 102동 40층 매물은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원주와 춘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과 원주에는 현재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꽤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13대 1을 넘었던 원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중앙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75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4년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25년 입주하는 단지들도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4천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12동 중층 매물이 분양가 4억 4,520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일까요? 최근 분양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21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춘천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로 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마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101동 6층 매물은 분양가 5억 600만 원에서 마피 1천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년 이후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최근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원주에는 2023년과 2024년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5년 수요보다 3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27년과 28년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원주의 경우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 가격 상승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원주와 춘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원주와 춘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와 원주 힐데스하임 5단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 68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2,5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2천만 원, 107동 9층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107동 9층 매물은 남양 매물인데 현재 13개 부동산에 내놨고 전세를 끼고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9천만 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주에 위치한 힐데스하임 5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509동 중층 매물이 3억 6,500만 원, 508동 18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중 508동 18층 매물은 전세 끼고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8천만 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9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주와 춘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 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고양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염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25년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 고양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마을 5단지와 위시티자이 1단지를 보겠습니다. 위시티자이 1단지 84타입은 최저 거래 금액이 5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
16층 매물이 5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백이동 16층 매물은 14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이런 매물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늘마을 5단지 84타입은 최저 거래 금액이 4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10층 매물이 4억 6천만 원, 고층 매물이 4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있었습니다. 수도 이전 논란과 함께 미래의 행정수도로 거듭날 가능성이 보였던 세종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종시를 주목했고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때 세종시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면 어제보다 가격이 더 올라 있었고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기회가 사라질 것만 같은 분위기, 딱 그게 세종시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시장을 자극했는데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갭투자자, 단기 투자자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세종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를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종시 집값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해들마을 6단지 리버파크 아파트의 전용 99타입 38평형을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4억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2025년 1월 7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반값이 됐는데요. 다음은 조치원 자이의 전용 84타입입니다. 2021년 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2억 3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려 53% 하락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해들마을 6단지는 2024년 7월까지만 해도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불과 5개월 만에 2억 넘게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품 붕괴라고 봐야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도시.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도 이전 기대감이 사라졌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투자자들은 몰려들었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아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흐지부지되었고 결국 투자자들은 세종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한 대출과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믿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세종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가 급등했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떨어지니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종시는 투자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세종시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외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그들이 빠져나가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중입니다. 세종시는 주택 소유 외지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세가율도 서울이나 경기보다 훨씬 낮은 47% 수준입니다. 즉, 투자 목적의 매물이 많고 실거주자가 부족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떠나면 가격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미분양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매 시장에서도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초기 감정가 10억이 넘었는데 현재 경매가 5억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유찰되었고 현재 세 번째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세종시가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일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종시 집값이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급은 많고 투자 수요는 사라졌다. 둘째, 전세가율이 낮아 갭투자가 어렵다. 셋째, 세종시의 가격 상승 원인이었던 수도 이전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 동력이 없다. 세종시는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단기간에 많은 주택이 공급된 곳입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했냐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2020년까지 빠르게 인구가 늘어났지만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달리 기업들이 많지 않아 주택을 꾸준히 소비해줄 실수요층이 부족합니다. 동시에 전세 가격이 낮아지면서 갭투자도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유입을 막아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주택 공급이 많고 투자 수요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실거주보다는 전세를 놓고 투자하려는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결국 전세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매매가 하락세를 막을 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종시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무조건 오른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이지만 지금의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급격한 가격 하락입니다. 2021년 최고점 대비 40~5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꿈도 꾸지 못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현실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무조건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세가율이 낮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의 전세가율은 47% 수준으로 서울이나 경기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전세 수요가 적거나 매매가에 거품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매매가가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50%도 안 되는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둘째,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세종시는 원래 미분양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이며 결국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꾸준히 나올 예정입니다.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크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외지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므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지금은 집값을 떠받칠 실수요자의 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감당할 만큼의 실수요자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고 매수한다면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를 선별하고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드시 지금 하락세가 멈춘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과 여주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했던 투자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이 지역들의 하락세가 엄청난데요. 상승기에 영끌해서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평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입니다. 최고가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양평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접근성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5억 7,1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청약 1년 만에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경기도 양평과 여주 부동산은 규제가 없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경강선 여주역 개발, 또 역세권과 신규 택지 지구 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양평과 여주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평과 여주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양평역 인근과 여주 교동, 천송동의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과 여주는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양평과 여주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B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이 지역들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3천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3동 중층 매물이 분양가 4억 3,13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300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양평과 여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한신 휴플러스와 여주 이안 강변입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공흥지구 한신 휴플러스 75타입은 최근 거래 가격이 2억 9,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102동 저층 매물이 3억 500만 원, 104동 18층 매물이 3억 1,0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104동 18층 매물은 현재 7개 부동산에 내놨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9,500만 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매물은 전세를 현재 시세대로 맞출 수 있다면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주에 위치한 여주 이안 강변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가격이 2억 3,5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103동 17층 매물과 102동 23층 매물이 2억 5,5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이 중 102동 23층 매물은 탑층 매물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광고에도 금액이 절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 금액을 협의해서 2억 4천만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양평과 여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인 영끌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고가에 영끌했던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살펴보시죠. 최근 용인 수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신분당선 성북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84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14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9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 부동산은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용인 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용인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783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2.2대입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버들치마을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2021년 전용 124타입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9년 말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었고 2년 만에 4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213동 1102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용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 11층 매물은 8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같은 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상복합단지로 롯데몰,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1동 2903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시세는 12억에서 12억 7,500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 고층 매물이 12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력을 보면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용인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지구에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없고 처인구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 5대1을 넘었던 처인구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3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3개 단지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평균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피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피가 최대 5천만 원대까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103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만 원에서 마피 5천만 원이 붙어서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3개 단지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금방 소진됐고 현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은 기흥구와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3년과 24년 공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공급 물량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매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흥구는 수지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기흥, 수지와는 다르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많고 마피 분양권도 많이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 처인구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처럼 회복세가 크진 않은 용인입니다. 다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곳들은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구의 신분당선 인근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지역의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 매매가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용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와 수지구 신복마을 자이 2차를 보겠습니다.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84타입의 최근 최저 금액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31층 매물이 7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최저가보다 저렴합니다. 현재 16개 부동산에서 광고 중인데요.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4억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갭 3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 시세가 4억 5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 만기인 25년 5월에 새로 전세를 맞출 경우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수지구에 위치한 신복마을 자이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2타입의 최근 최저 거래 금액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4층이 6억 2천만 원, 10층이 6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중층 이상 매물이 최저 거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매물들 중에서 가격 조율이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 아파트 가격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플랫폼 시티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인 수지, 기흥, 구성 등 신규 개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아파트를 고려하는 경우 입주 물량과 교통, 인프라 개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안산시와 시흥, 특히 105 신도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수도권의 새로운 도시로 떠오를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105 신도시는 미래의 명품 도시라는 홍보와 함께 수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함께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그 지역에 대한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곳에 대한 예측은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와 달리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빠르게 올랐던 집값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떠들썩했던 매매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점에서 예상했던 개발 속도나 교통망 확장 등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안산시와 시흥시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열기를 잃고 가격은 낮아지며 거래는 뜸해졌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흥 105 중흥 S클래스입니다. 최고가 대비 40%나 하락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8억 7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상승장 막바지에 20대, 30대가 많이 투자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축은 물론이고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합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천7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천5백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천5백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천7백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백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 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황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 A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84 B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 B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안산과 시흥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산과 시흥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8대1을 넘었던 안산의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반월역 두산 2부 더 센트럴입니다. 75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7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75타입의 분양가가 5억 4천만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저층, 고층 매물 상관없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1동 11층 매물입니다. 분양가 5억 3,9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다소 비싼 분양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84타입 평균 경쟁률 3대1을 넘었던 시흥의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8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2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는 25년 입주 예정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가 6억 중후반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3동 6층 매물입니다. 분양가 6억 4,6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2,500만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과 시흥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면서 일단 좋습니다. 지역의 악성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안산과 시흥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전세 수요가 일부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매매 가격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다만 안산에서도 상록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전세 회복세가 시흥이나 단원구와 다르게 더디기 때문에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산과 시흥은 경기도 내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안산 단원구 고잔동이나 선부역 인근 그리고 105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 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철도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안산과 시흥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안산과 시흥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 비발디 캠퍼스 2차와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인데요.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먼저 시흥입니다. 한라 비발디 캠퍼스 2차 84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5억 2,250만원입니다. 현재 212동 중층 매물이 5억 2천만원, 208동 20층 매물이 5억 2,500만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208동 20층 매물은 8개 부동산에 내놓았기도 하고 현재 집이 비어있는 공실인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호가에서 일부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입니다.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7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6억 7천만 원, 105동 7층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의 시세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매물들 중에서도 호가 시세에서 가격 조율이 가능하고 시세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기 서남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성남시의 분당과 위례신도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지역이었고 분당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 분당에 집을 사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례는 위례신사선과 트램 개발 호재,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호재들 덕분에 집값은 빠르게 오르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 믿으며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급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교통망 확장과 재건축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은 멈추고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당과 위례신도시는 예전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집값도 낮아졌습니다. 최근 성남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최근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 거래됐는데요.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1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성남 부동산은 서울에 버금가는 입지로 상승기 때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 개발과 산성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분당과 성남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성남 분당과 위례 그리고 산성역 인근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에 20대 30대가 많이 투자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누적 매물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 수요자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분당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와 성남 구도심 재개발, 또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8호선 등 역세권과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쌓이고 있고 고점 대비 많이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그리고 산성역 인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성남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경기 남부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12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위례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성남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고점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성남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산운 8단지와 성남 수정구, 위례 센트럴 자이를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산운 8단지의 59타입은 최근 평균가가 10억 4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선입니다.
현재 801동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전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인데 전세금 4억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0억 5천만 원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신규 전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투자금은 더 줄어듭니다. 다음은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위례 센트럴 자이 51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10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3,205동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성남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크게 일산과 덕양구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일기 신도시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로 분당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당시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함께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TX 노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통 이후에도 큰 상승이 없자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산과 함께 고양시의 다른 한 축인 덕양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덕양구는 일산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삼송지구, 원흥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산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덕양구 역시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덕양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 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고양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염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25년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 고양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마을 5단지와 위시티자이 1단지를 보겠습니다. 위시티자이 1단지 84타입은 최저 거래 금액이 5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 16층 매물이 5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102동 16층 매물은 14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이런 매물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늘마을 5단지 84타입은 최저 거래 금액이 4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10층 매물이 4억 6천만 원, 고층 매물이 4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